구원은 없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 어떤 삶이든 예외는 없다.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자신뿐이니까. 웹툰이스타 352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세 명이서 다시 리뷰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하나 홍보를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제가 말하기보다는 세민이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연 저희가 홍보해야 될 게 뭐죠? 홍보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와, 공개 방송, 공개 방송.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떨려요. 그 거인의 별 그 짤 아세요? 뭐요? 그 생일 파티에 초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그 생일상 이렇게 다 엎어져 있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니까. 맞아. 그 짤도 거인의 별이고요. 그쵸. 그쵸. 생일 파티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나 혼자서 모자 쓰고 있다가 엉엉 우는 짤도 거인의 별입니다. 그 짤처럼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혹시 관심을 갖고 오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언제 어디서 하는지는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알려드릴 거고요. 네. 안 오시면 다 여러분 배신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냐? 저희는 일단 10월 네. 26일 토요일에 날씨가 한창 선선하고 네. 덥지 않고 바람이 선선할 10월 26일에 그 앞뒤로 뭐가 있느냐면 하고 싶은 만화전이라는 만화 페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열리고요. 거기서 저희가 아마도 26일이나 27일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 주말에 네.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할 것 같고요. 공개 방송을 한다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뭘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 해달라. 오래 들으신 분들이면 오래 들으신 분들일수록 큰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야. 아니 최근에 재민님이 자꾸 어디 나가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웹툰이스타를 들었는데 재민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우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아 왜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웹툰이스타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듣고 자란이라는 말이 저한테 주는 그 공포감이 당신의 그러니까 어떤 류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어떤 류의 공포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 지난 10년 동안. 이게 느껴지는 순간 너무 집에 가고 싶어져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고맙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다. 더욱더 재민님을 집에 가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아, 이거 바로 10월 26일일지 7일일지 아무튼 그 둘 중 한 번. 네, 26일은 아마 제가 이종범 작가와 웹툰 스쿨을 하게 될 것 같고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내부적으로는 픽스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공개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해외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시면 무슨 소리예요? 둘이서만 되잖아요. 내가 집에 가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 네. 약속을 할 때는 시간 말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죠? SWA 서울 웹툰 The 아카데미에서 hottest place of Seoul. 서울에 위치한 성수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걸어서 한 5분 네. 정도면 오실 수 있는 서울 웹툰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저와 세민님의 일터기도 하고요. 음흠. 많은 웹툰 작가들이 자라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싹 비울 거예요. 개 힘들겠죠? 야, 뭐 저희가 안 치우겠죠? 그럼요. 네.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너와 나는 치워낼 수도 있어요. 왜요? 유휴 인력이라고 들어봤나요? 유휴 인력?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꾸며진 이 무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붓하게 공개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공개 방송 장소는 이 페어 장소로 꾸며진 곳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일 거예요.
와 벌써부터 왜 이렇게 제가 가슴이-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지 마세요. 농담이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누구도 아 역시 장수 팟캐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게 여기 뭐예요? 웹툰스트 공개 방송이야. 3시간째 줄 섰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안 들여보내면 돼.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면 작품 리뷰도 좋고요. 인터뷰도 좋고요. 오. 이제 니네 짬 좀 먹지 않았냐 이런 작가들 모셔와봐라 라는 작가님 있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는 거 아니죠?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게임 매크로 답변이잖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M 재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인터뷰를 원하시는지, 인터뷰라면 아니면 리뷰 콘텐츠라면 어떤 작품을 리뷰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저희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방송 안 나가게 해놓고 그냥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공개 방송 해도 되거든요. 좋죠. 오.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자유입니다. 저희한테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그 순간 세미님 막 킹노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총으로 싸워버릴까? 저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저 웹툰 리뷰할 때 웹툰 얘기하겠죠. 오늘 그러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마련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공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지금으로서 저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기 없다.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가서 알겠죠. 좋습니다. 세민님은요? 제가 대본 쓰겠죠? 제가 대본을 쓰지 않고 즉석으로 말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프리스타일. 안 돼! 이제부터 익숙해지면 되죠. 안 돼! 그러면 우리 둘 다 집에 가고 박세민 프리스타일 2시간 하자. 나쁘지 않다. 살려주세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완결난 5번째 벽입니다. 김승원 작가님 작품인데 후기 빼고 총 22화로 매우 짧은 편이죠. 그렇죠. 이렇게 짧아서 더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게 오늘 처음이 아닌데 이거 전에 소개했던 분 네. 소개했던 분 누구시죠? 그게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3월에 1분기 추천작 할 때 네. 신작 웹툰 추천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작품인데요. 그때도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독특한 작품이고 1화로 시작한 다음에 2화가 올라와야 될 자리에 11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오류인가? 버그인가? 근데 사실 1화 내용도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11화가 나오고 그럼 12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2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1, 11, 2, 12.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진법, 이진법도 아니고 이게 뭐냐. 진짜 살면서 수많은 웹툰을 봤지만 이런 이렇게 웹툰? 이렇게 연재하는 거 난 듣도 보도 못했어. 숫자만 바뀐 게 아니고요. 그냥 내용도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1화를 보고 유료 결제하려고 누르잖아요. 네. 그때 거기에 10일이 있는 거예요. 결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쳐주나?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2가 있고 12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3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재되는 작품이구나. 그리고 2화를 눌렀죠. 2화를 결제해서 봤습니다. 오. 이렇게 봤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보던 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업로드된 순으로 누구는 한 명 보고 1화, 11화, 2화, 12화 이렇게 보고 누군가 하나는 그게 저겠죠? 1, 2, 3, 4 순으로 쭉 봐서 완결까지 보고 서로 다른 감상을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그쵸.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편 때 그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뷰를 해볼까 했는데 완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던 중에 저희는 3명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가짓수는 2개인데 그렇죠. 경우에서는 둘이죠. 경우의 수는 2개란 말이야. 아니면 거꾸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다 보셨나요? 라고 말했는데 한 명이 안 본 거야.
아니 제가 막 무슨 지각해서 안 본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나랑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안 봤어. 저는 그 방송을 듣고 궁금해서 봤는데. 보려고 북마크는 해놨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앙팡과 했던 특별편 때처럼 저희 두 명이서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를 추천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잘 설명한 사람에게 그 방식들을 읽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은 앙팡님 특별편과 달리 그때는 저랑 정우님이 이렇게 한 작품씩 가져와서 앙팡님한테 추천을 했잖아요. 그죠? 네. 좀 앙팡님의 선택을 받고 네, 오늘은 제가 심판관이 되어서 이제 두 분의 방식을 이렇게 들어보고 너의 방식이 더 재밌겠구나. 너의 방식이 더 재밌겠구나. 하다가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차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네. 서로 다른 작품을 추천하면 정우님과 제가 붙으면 네. 여기 가산점이 갈 겁니다. 정우님에겐 오. 연민 보너스. 연민이라뇨. 근데 연민 보너스. 오늘은 같은 작품의 읽는 방식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정주행으로 일부러 안 봤어요. 네, 이번에 다시 볼 때도 네. 1화, 2화, 3화 순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밖에 안 봤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정우님은 정주행을 해서 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차이를 한번 얘기해보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가, 아니면 재밌었는가를 얘기해보고 또 더 끌리는 방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렇게 읽는 미친 사람이 있구만. 그게 바로 저구만 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굉장히 반가워할 겁니다. 제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2주를 기다려야 되거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앙팡은 아직 독후감을 저에게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앙팡님 앙팡이 듣고 있다면 듣고 계시다면 네. 제가 추천한 분해죽 독후감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빨리 내라. 이게 뭐 봐주니까 뭐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앙팡님 듣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세민님이 오늘은 진행을 맡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추천을 듣고 더 끌리는 방식으로 보기로 했지만 그래도 저도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딱 1화, 11화 그리고 2화까지만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 부분까지만 이 작품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화를 보시면은 맨 첫 장면이 한 교실에서 남자아이가 고백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서로에게 놓인 벽을 깨고 둘은 좀 더 가까워진다. 이것은 단지 그뿐인 이야기다. 하고 작품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픽션에서 흔히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등장인물 단체 등은 실존하는 것과 일체 관계없음을 밝힙니다. 와 이거 되게 보험 광고처럼 잘 읽었어. 근데 이게 나오는데 약간 여기서도 또 하는 게 이게 실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작가의 그게 아니라 작품 속 주인 등장인물이 읽는 책의 표지에 적혀있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시간적 배경은 2013년 4월, 공간적 배경은 시골의 작은 중학교,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기 이 소녀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이 무슨 중학생 때 이렇게 국어 교과서 할 때 작품 해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약간 이렇게 해설하듯이 뭔가 되게 객관적으로 작품을 보게 하는 그런 나레이션이잖아요. 여기서부터도 다음 중 작가의 의도로 올바른 것은? 그렇죠. 네. 그 소녀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이 소녀는 김현정이라는 중학생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 소녀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꿈이에요. 또래 상담사 그 자격증도 있고 그걸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죠. 제가 또래 상담사 1기입니다. 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생겼어요. 제가 고2 고2 때 생긴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네. 상담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5주에서 6주 정도 교육을 받아요. 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우와.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오. 졸업할 때까지 또래 상담사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왜 그걸 했냐면 너 야자 안 하니까 이거 들어라.
아니 상담이랑 전혀 관련 없잖아요. 좀 너무 어이없는데? 그리고 저는 친구가 적거든요. 나는 친구가 적다. 근데 야자를 안 하니까 다른 애들 공부 방해 안 되게 이거 와서 들어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오. 네, 그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왜냐면 나도 어리니까 또래긴 하지만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도 어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보고 체계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거든요. 와. 그래서 그 양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학생주의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알린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그때는 그랬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 체계에 따라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 받으셨어요. 그럼 약간 이 작품에 나온 상황 같은 이런 상황에도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요? 저는 또래 상담 선생님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또래 상담이 아니잖아요. 아니, 상담 하셨어요? 했죠. 몇 번 했어요. 오. 네, 친구들이 네. 이제 저는 비밀에 붙였지만 선생님들은 비밀에 붙여주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옆반들 있잖아요. 네. 제 6반이었는데 7반과 5반까지를 담당하는 또래 상담사였어요. 그럼 그냥 모르는 친구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투서가 옵니다. 투서.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보자. 그래서 상담을 해줘.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연애 상담.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런 상담을 했었어요. 나 이과인데 문과 가고 싶다. 아니 이거를 또래 상담한테 하면 어떡해? 왜냐면 제가 외국어반이었는데 네. 7반은 이과반이었고 아. 5반은 문과였어요. 6번은요? 외국어반. 아 외국어반. 네. 그래서 아 그럼 그 사이에 껴가지고 문과야 이과야 빨리 말해.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뭐라 그랬냐면 근데 아무래도 취업을 생각하면 이과가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성견지명 있었네. 그 친구 지금 공학박 샀다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박. 한 친구의 인생을 바꿔놓은 또래 아직도 상담가. 고마워해.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네. TMI이긴 하지만 그 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양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덕분이야라고. 그래서 이 등장인물 그렇습니다. 정연이도 정연이도. 친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네. 있을 것인가. 아하. 또래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요. 그래서 정연아, 너는 또래 상담가지? 친구 상담 좀 해줄 수 있니?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이 장래 희망을 적어서 냈는데 안락사라고 적은 거죠.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군요. 아니 근데 뭔가 그 안락사라는 단어가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장래희망. 그러니까 장래 희망에 써넣을 단어로.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뭔가 차마 직접 얘기는 못 하겠고 뭔가 이 친구면은 조금 더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이제 선생님이 말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죠. 정연이를 약간 스파이로 시켜서 가서 알아보고렴. 스파이라뇨. 가라 박정현. 가라 박정현. 아 박정현 아니야, 아니지. 박정 아니야. 가라 김현정. 김현정. 그래서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하러 갑니다. 그죠. 갔어요.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박정현이 먼저 몸통 박치기 해와. 야생의 박정현이. 야생의 박정현이 몸통 박치기 쾅 하면서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이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정이는- 고백이 나올 때 약간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 녀석 나한테 무슨 고백을 음. 했는데 그 고백이 사랑 고백은 아니었고 그래서 진짜 정말 진지한 고백 정말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지만 혹시 너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어? 이러면서 고백을 나에게 하는데 다가온 건 네가 처음이니까.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꺼낸 비밀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세상은 만화야 였습니다. 이러면서 일화가 끝나요. 그때부터 약간 독자의 입장에서 네. 진짜 아니, 진짜 근데-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맨 마지막 컷이 아니었고 이 다음에 현정이가 이걸 듣고 뭐래 씹덕이 이러면서 끝나요. 그 그렇습니다. 반응까지 예측한 거지. 중이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지만 근데 사실 1화만으로도 좀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약간 이 작품 뭔가 좀 그 다섯 번째 벽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 제4의 벽을 넘어서 뭔가 약간 그 다른 얘기를 메타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다 느낌이 살짝 났는데 11화가 다음 하잖아요. 근데 11화는 또 완전 딴 얘기입니다. 1화는 되게 그 약간 스크린톤 입힌 것 같은 흑백 만화잖아요. 네. 근데 11화는 완전 딴판으로 갑자기 컬러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물도 완전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11화에는 어떤 남자가 독백을 하면서 등장합니다. 그 1화에서 끝이었던 이 세상은 만화야를 이 남자도 똑같이 받아서 이 세상은 만화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의 독백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만화인데 거기서 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 빛나는 애들이 주인공이지 나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난 엑스트라인가? 뭐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지금 이 순간은 먼 훗날 진짜 인생을 살 미래의 내가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이다. 이거 회기물이다. 그쵸? 회기물이다. 그래서 아직 내 인생이 빛나는 순간은 오지 않았고 언젠가 올 것이다. 근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졸업하고 한데 빛나는 순간 언제 오냐고 하다가 결국 그 현실 도피에서 깨어나서 그래 이 세상은 만화가 아니라 진짜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바로 현실 같지 않은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남자는 사실 만화가였는데 자기가 그린 만화의 주인공이 자기 집 앞에 찾아옵니다. 김승원 작가님 맞으시죠? 이러면서. 근데 이거 작가 이름이 김승원이에요. 그쵸? 작가 이름이 김승원이고 그 찾아온 그 자기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친구는 그 1화에 나왔던 현정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궁으로 빠지는 이 만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김승원이라는 작가가 공모전에 제출한 원고가 우리가 봤던 1화의 그 만화인 거예요. 이라는 만화였다.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래서 진짜 만화인가? 이것도 그 만화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작품 속의 만화는 흑백이구나. 그 11화까지 두 번째 화까지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앞에 거는 여기 있는 김승환이라는 작가가 그린 만화인 거고 컬러 세계는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들면서 거기까지만 보신 거죠. 전 2화도 보고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가 분기점이니까. 네. 그래서 2화도 보고 왔는데 2화는 1화의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은 만화야라고 말한 이 박정현 이 친구가 사실 내가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이 만화 속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아니라.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 게 보통 네. 친구 얘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내 친구 얘긴데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친구가 없어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만화 속 주인공의 네. 생각인데 친구가 적었던 저는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화의 현정이가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박정현 씨가 이 만화 속 주인공이 결국엔 자살한다는 스포일러를 해주는데 그래서 현정이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 사실 얘가 지금 만화 얘기라고 뻥쳤지만 이거 진짜 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얘도 자살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생각을 바꿔주마. 내가 널 구원해 주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의의 또래 상담사니까 그렇죠. 까지 보신 거네요. 네, 지금. 까지 봤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네. 큰 정보는 없어요. 맞아요. 아니 저 10%나 봤어요. 이 작품은 100%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만화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재미가 없냐? 재밌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약간 뒷부분 더 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작가님을 위해서 유료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결제를 하세요. 이미 유료가 됐어요. 맞아 이미 완결이 나서. 빠르군요. 네. 네. 요즘은 빠르네. 요즘 것들은 작가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요. 농담이고. 예.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업로드된 순서대로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그냥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크롤을 내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흥미도 잃어가게 되고 또 그리고 정리할 생각도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 네 번째 올라온 에피소드인 12화 지금 안 보신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또 새로운 게 하나 또 등장합니다. 뭐지? 이미 거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 보다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라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일단 말고 봐라. 일단 보는 게 우선 중요해요. 그 보다 보면은 중간쯤에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음이 한 타임 와요. 오. 뭔가 딱 하고 이제 별이 한번 딱 빛나요. 오. 이게 이런 느낌인 거구나라는 그 별이 한번 빛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 보고 나면은 지금 총 4개의 세계관이 등장을 해요. 세계관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그림체가 달라지는 걸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합성으로 말했던 세 개를 구분을 하는군요. 그렇죠. 처음에 저는 현정과 정엽,
그리고 H와 J 이건 이화에 아,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승관과 현정 이거는 그 웹툰 작가와 그리고 웹툰 PD 이화의 11화에 등장하는 11화. 그쵸. 그리고 이게 메타 작품이다 보니까 부르는 것도 힘드네. 마지막으로 지금 12화에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S와 N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총 4개의 세계관이 등장해요. 지금 이거 듣고 걔네도 만화 속 인물이에요 라고 하려다가 이게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만화에 그리고 그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두 만화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4개관을 어쨌든 구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칸의 배치도 다르고요. 그림은 화풍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 컬러감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작가님도 후기에서 작화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말을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세계관을 처음에는 캐릭터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작품으로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진짜 영화 인셉션 같은 느낌이 돼버립니다. 이게 대체 어디지? 꿈속의 꿈. 맞아요. 이게 진짜 그 지금 느낌이 와버려요. 어디 몇 번째 꿈인지 헷갈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쵸. 팽이가 이제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빠져들기 때문에 일단 한번 구분을 하고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조금 편해집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2화에 나와 있는 이제 H와 J라는 세계관은 사실상 그 현정과 정연의 세계관이 직접 그린 만화잖아요. 네. 이 세상은 만화야 라고 해놓고서 또 만화를 보여줘요. 내가 이거 만화를 그렸어 라고. 그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한다면은 H와 J의 세계관은 결국 현정과 정연의 세계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하나의 그 유니버스가 그렇게 그려져요. 정리가 됩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11화에서 그 작가 누구지? 정연? 아니요. 김승원 작가님이 그린 만화의 주인공이 현정이니까 또 현정이랑 정연이도 또 그 김승원 작가의 세계관에 속해 있는. 그렇죠. 아. 그렇게 되고 이제 S와 N은 어디로 빠질지는 작품을 직접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안쪽일까 완전 바깥쪽일까.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이 워낙에 말이 많아요. 대사가 많은데 그 대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애들이 그 논리 배틀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세계는 만화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에 대한 논리 배틀을 하는데 그 논리 배틀을 그 벤 다이어그램의 세계관에 맞춰서 좀 작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인물의 생각을 좀 파고들기 시작해요. 연결점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또는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인물이 하고 싶은 말이 뭐지를 연결하게 돼요. 저 궁금한 건데 이거 지금 그 정우님이 추천하는 방식을 지금 추천하고 계신 건가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파면 팔수록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작품을 보는 느낌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 1화와 11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오히려 그렇죠.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그렇죠.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은 그 시간 선상이 어찌 보면 1화, 2화부터는 이제 만화로 쭉 나오고 11화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 선상이 별개의 시간 선상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을 끝까지 보게 되면 시간 선상이 하나의 동일 선상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시간이 하나의 동일 선상이라고? 그 이제 스토리가 쭉 이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사실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쫙 연결돼 있는 스토리다. 그렇죠. 별개가 아닌 거예요. 두 개의 시간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건. 이게 사실상 약간 그러니까 1, 11, 2, 12 이렇게 왔다 갔다 맞죠? 네네 맞아요. 하다 보면은 결국 10화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V자 같은 형태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1, 11, 2, 12 하면 이렇게 끝에 꼭지점에 모이는 건 10화라는 느낌으로? 아니에요? 그 느낌까지는 아닌데 일단 요거는 그냥 그쯤은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 그냥 보시는 게 나아요. 그쯤 돼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들이 말한 그 논리 배틀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걸 추천하신다? 네. 이걸 좀 추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걸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고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연재를 했는가를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심심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려볼까 이런 게 아니라 작품의 주제 의식하고도 이 방식이 맞닿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벤 다이어그램이었어요. 결국 오. 이게 그려지는 세계관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이걸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과생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생도 벤 다이어그램 뭔지 알아요. 뭔지는 알겠죠. 하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그릴 떠올리니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감상을 했었고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아마 순서대로 보든 업로드된 순서대로 보든 똑같이 반전을 느끼긴 할 거예요. 반전에 대해서는 느끼긴 할 건데 네. 업로드된 순서대로 보게 되면 먼저 약간 그 다음 화에 올라올 에피소드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조금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스포일러에 대해서 업로드된 순서로 보면. 네. 근데 그 스포일러를 네. 유추하면서 작품을 보게 되다가 네. 그 유추가 틀렸을 때 오는 그 도파민 있잖아요. 아. 이전에 그 세미님께서 저한테 작품을 추천했던 네. 내가 죽은 세상. 이거 맨날 제목 맨날 왜 내가 죽은 세계의 나요. 그쵸. 그 작품을 보듯이 세미님이 이제 좀 여기서 한번 도파민 딱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오, 재밌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전해주는 효과가 확연히 달라요. 음. 저는 이거 순서대로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순서대로 봤을 때 그리고 업로드된 순서대로 봤을 때를 비교했다면 차라리 업로드된 순서가 훨씬 더 반전이 주는 묘미를 잘 오.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인데 그러면은 사실상 시간 순서는 1, 2, 3, 4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게 세 1, 개- 2, 3, 4라는 말보다는 네. 제가 1화, 생각하기에는 2화, 3화, 4화 이 순서대로 보는 게 약간 1과 아까 11, 2와 12의 네. 순서가 묶여 있다 보시면 돼요. 시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뭔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쫙 놓여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1, 2, 3, 4, 5, 6, 7, 8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1과 11, 2와 12, 3과 13. 그럼 약간 1, 11이 세트, 2, 12가 세트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물론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따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이제 업로드된 순서대로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작품을 또 보게 되면요. 네. 그때 받아들이는 그 1화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1화와 11화가. 오. 전체 다 보고 정리 한번 하고 1화, 11화만 봐도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오. 솔직히 이거는 네. 짧은데 3번 이상 보게 돼요. 아. 사실은 20화지만 60화 이상의 압축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콘텐츠는 영화 인셉션이었고 음악으로 따지면 윤하의 오르트 그룹이라는 주제로만 오르트 그룹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르트 그룹은 일단 작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밖에 머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글로 어떻게 작성을 하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가 가장 관건이었던 작품이었고 결국 고생하셨네요. 결국 그래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네. 순서대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씩 세트를 묶어서 보는 게 훨씬 더 이제 이게 처음 좀더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다. 쉽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좀 설득됐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만화는 왜 만화일까요? 장난이고 이 작품을 보는 방법에는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는 2가지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1화부터 정우님이 보신 대로 1화부터 11화, 2화, 12화 이렇게 쭉 보는 거. 근데 1화부터 10화까지가 한 덩어리고 네. 11화부터 22화까지가 한 덩어리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 개의 작품들이 끼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문과적으로 표현하자면 호접접접지몽. 오, 접접접지모. 문과와 이과의 싸움이다. 나비가 꿈에서 깼는데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꿈에서 또 깨서 소파 위에서 깬 내가 또 잠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다면 아, 인셉션처럼 꿈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깨어나고 깨어난다. 그런 느낌의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처음에 나오는 네. 지금 아까 세민님이 보신 나 이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내용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 그 작품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현정과 정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논리 배틀을 네. 다룬 작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작품이 2개가 나온 거예요, 총. 그러니까 제가 지금 1화, 11화, 2화까지 봤을 때는 3개의 세상을 본 거잖아요. 네. 그 김승원 작가님의 세상이 있고, 네. 그 현정이가 주인공인 세상이 있고, 네. 그 그러니까 정연이가 그린 만화 속 세상이 있고. 네. 그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밑에 윗바닥에 있는 거, 네. 가장 기초가 되는 작품은 네. 그 연필로 그린, 아, 네. 그 연습장에 이렇게 연습장에 그린 그게 정연이가 그린 것 같은 네. 그거. 그 H와 J의 세상. 논리 배틀의 네. 장입니다. 거기가. 논리 배틀의 장. 음흠. 그리고 그 위에 또래 상담사 현정이와 정연이. 정현이가 이제 상담을 하는, 네. 우리가 정현이라고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상담을 하고 있는 정연이라고 알고 있는 이거 뭔데? 그리고 그 위에 네. 김승원 작가님과 네. 나이브 나이브. PD인 나이브? 그 김현정 씨가 만나는 11화의 세계. 아, PD예요. 네. 아, 그 웹툰 PD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합니다. 아. 네. 아, 그럼 여기 현정이가 이 두 번째 세상의 현정이랑 다른 인물일 수 있다. 까지는 맞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여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라고 생각했겠죠. 그 위에 라고 생각. 여기 그 승원 네. 씨와 승원 네. 작가와 네. 현정 PD가 있어요. 네. 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지몽.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우리 우리가 또 세계의 있죠. 차원까지 하면은 5개의 차원이 있다. 아. 라고 일단 그 기초 정보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 속의 인물이 깨고 나오면 이제 제 5의 벽을 깨는 거네요. 여기서 제 5의 벽은, 만화에는 칸이 있죠. 네. 1, 2, 3, 4의 벽이 있고 이 막이 하나 있죠. 네. 이게 5번째 벽이라는. 아까 무대에 그 우리가 제 4의 벽이라고 네, 그죠, 부르는 그죠. 거를 만화에서는 제 5번째 벽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후기에 네. 살짝 써놓으셨습니다. 작가님. 맞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오늘 발견한 별 내가 발견했으니 저 녀석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가님이 이것을 제 5번째 벽이라 명명하자는 제안을 주셨다. 안톤 체호프의 그 만화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 3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일단 3개만 들어도 복잡하죠. 네. 근데 제가 본 순서대로 보면 네. 하나의 세계를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1화, 2화가 같은 세계였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본 세계를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본 세계에서는 우리가 현정이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따라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 라고 생각하게 되어 도대체 뭔데? 근데 이 작품을 처음 보실 때와 두 번째 보실 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오. 그걸 위해서 왜 라고 생각했는지는 남겨둘게요. 네. 이걸 힌트로 삼아서 두 번째를 한번 보실 때 네.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거나 이 작품은 절대 1회독을 위한 작품이 아니다. 네. 맞아요. 무조건 여러 번 다시 봐야 되는 작품이다. 네. 그래서 1화부터 10화까지의 네. 흑백으로 나오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아까 말했던 이 J와 H가 됐든 네. 아니면 현정과 정연이 됐든 이 친구들이 작품을 사이에 두고 논리 배틀을 벌이는 그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하는지 네. 설득하는. 왜 저 친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가 있는지를 작가가 결정해 놨는데 이걸 말리기 위해서 이 세계가 만화가 아님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약간 그 시뮬레이션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게임 속 세상일지도 모른다.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이 세상은 진짜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리 배틀을 벌입니다. 근데 그 논리 배틀에는 현정이의 뒤에는 조력자가 한 명 있어요. 오. 네. 조력자가 그 포니테일 머리를 한 친구로 나오는데 이 조력자가 논리왕입니다. 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건 순환 논리의 오류야. 그건 부존재 증명이 어려운 것과 같아. 이러면서 막 논리를 보충해줘요. 그러면 현정이가 와서 그걸 보고 읽습니다. 고스트 논리왕.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이 심리 싸움이 네. 제가 본 순서대로 읽으면 네. 순서대로 읽게 돼요. 오. 그래서 이거
제가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가 그 해석의 단계가 레벨이 확 낮아져서 이거 증명하는 거 되게 간단하지 않나? 라고 나도 참여하게 돼. 어. 그래서 앞에 회차는 나의 앞에 회차는 이 문제가 주어진 회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아, 좀 더 이 약간 이 세계의 내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네. 이 세계 차원의 문제보다. 맞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봐서 작품이 완결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 흑백의 작품, 이 완결이 됐을 때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하고 나서 나한테는 이거 작품이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는 소리 아니죠? 아직 반밖에 안 봤어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11화로 돌아갑니다. 11화를 딱 켜. 근데 그러면 이 흑백의 세계가 끝났을 때는 딱 그 끝나는 지점이 11화의 처음과 딱 맞물리나요? 맞물린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김승원 씨가 이 작품을 그리는 중이었거든요. 11화에서는. 아직 그 완결이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인 걸로는 네. 아직 그리고 있는 중. 나는 결말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세계의 김승원이 그릴 세계의 결말을 알고 있어. 나가 누구예요? 나 독자. 독자. 독자인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봤을 때. 근데 김승원은 몰라. 이 작품 속에 있는 김승원은 자기가 그릴 작품의 완결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로 11화를 이분은 그리는 결말을 정해놓지 않고 그리는 스타일의 작가님. 네. 몰라요. 그래서 그리는 중에 우리는 11화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현정이가 똑똑 작가님 하고 찾아오게 돼요. 그때의 충격? 그래서 제가 네. 보지 말지라는 말을 되게 아껴놨었어요. 11화를 보지 말지. 아. 보려면 1화만 보지. 그래요? 네. 쭉 보고 나서 10화까지 보고 하고 나서 11화로 돌아왔을 때 뭐야? 이거 다 만화였어? 뭐지? 하고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빠져들게 돼요. 11화에서 이어지는 다른 이야기. 근데 나는 1화부터 2화, 3화 쭉 오면서 이 김승원이라는 작품 속의 작가가 그려놓은 작품을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려갈지 알아요. 그러면 역심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답까지 가는지를 유추하게 돼요. 잠시 정리 타임. 그 10화까지는 이 흑백 만화의 결말을 따라가는 거고 네. 이제 11화에서는 컬러 만화. 좀 헷갈려요. 본인이 봤잖아요, 11화는. 11화는 봤죠. 네. 그 11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김승원 씨가 1화를 그려놓고 투고를 한 다음에 11화 세상에서 담당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만나고 2화를 그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12화에서 담당자를 만나고 3화를 그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그래서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11화를 봤을 때 충격은 나는 이 세상만 봤잖아요. 흑백인 세상만. 좀 아깝다. 그러네요. 좀 빨리 말씀해 주시지. 이걸? 그리고 11화를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인 거야. 나의 감정은. 그렇게도 되겠네요. 그리고 김승원 씨가 그 현정이가 계속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11화에서. 네. 근데 김승원 씨는 내가 창조한 세계거든? 여기서 벌어지는 심리싸움. 쟤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지? 쟤는 설마 이 세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라고 현정이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10년 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근데 이 만화를 보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라고 말해요. 그럼 뭐가 진짜지? 저 지금 약간 뇌정지 왔어요. 뭐지? 근데 진짜 올만하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런 재미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승원이죠. 그 작품을 그리는 승원이 엔딩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묶어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독자들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재민님은 연재 중에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연재 중에도 네. 업로드된 순서가 아니라 굳이 1, 네. 2, 3, 4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 변태처럼 그렇게 봤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작가가 이렇게 보기를 원해? 싫은데? 굳이 그렇게 봤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작가님이 작업 순서를 1, 11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의- 1, 11 이렇게 하셨어요. 1, 11. 1, 2, 3, 4, 5, 6, 7, 8, 90 다 만들어 놓고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중간에 지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독자들이 다 추리에 들어간 거야. 뭔가 의미가 있다. 이 지각에도 의미가 있다. 작품 속 김승원에게 무슨 일이 났다. 근데 근데 그냥 지각이었어. 맞아요. 그거 진짜 댓글에 장난 아니었어요. 이래서 일단 유명해지면은 이제 박수를 치면 그죠? 박수를 싸면 똥을 치는데 근데 그래서 이 심리 싸움이 단계별로 진행이 돼요. 정우님은 아까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저한테는 나눠져 있는 이야기 4개로 다가왔어요. 정우님이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도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시간순이 그러니까 1에서 10화가 그 시간순이고 근데 연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의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나일 수밖에 없죠. 저는 1에서 10화까지 완성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뒤에 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별개죠.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뭔데 이 작품? 이 승원과 현정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쵸. 승원이도 사실은 만화 속 인물이에요? 그것은 답변 불가? N과 S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작품에 어쩌고 제 작품에 어쩌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얘네 얘기야.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내가 와 이게 몇 겹이야?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네. 이걸 다 보고 있는 최상단의 내가 있잖아요. 독자인 그렇죠. 내가 있잖아요. 이 독자인 내가 어느 부분을 계륵이라고 느끼느냐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또 저는 이 4가지 이야기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은 또 저처럼 일부러 보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한테 여쭤봤을 때 네. 본인은 팝아트 스타일로 그려진 마지막 N과 S의 이야기 이게 사족인 것 같다. 라고 느꼈대요. 왜냐하면 네. 이야기가 선형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 2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만화 속의 만화와 만화 속의 만화의 만화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보셨나요? 저랑 똑같이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아. 이거 결국 만화에 대한 이야기구나 로 저는 받아들였고 이거 다 가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이야기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느꼈는데 약간 레이어라고 그죠, 생각을 해도 레이어죠. 될까요? 만화 그 흑백 그 연습장에 그린 만화 위에 흑백 만화 위에 컬러 만화 그 위에 팝아트 형식의 만화 팝아트 네, 형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12화에 나오는 네. S와 N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레이어를 층층이 겪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우님이 보신 업로드된 형식으로 쭉 이렇게 보면 네.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선을 여러 개 긋고 레이어를 쌓아서 보면 옆으로 이렇게 쓱 돌리면 사실은 분절됐던 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이. 그렇게 말하니까 두 분이 각각 얘기하신 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걸 얘기하는데 본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렌티큘러 형식이라고 해서 카드를 살짝 이렇게 휘면 네네. 다른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진짜 그 느낌이에요. 똑같은 이미지인데도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 정호님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됩니다. 그죠? 왜 나만 왕따 시켜? 지가 그렇겠다고 해놓고 저도 정우님이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거든요. 나만 모르고.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 돼요. 근데 보시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시든 한쪽의 말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양쪽 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든. 그래서 고민되네. 저는 제가 본 방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작가의 의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반항을 해보겠다. 당신이 생각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업로드를 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분명히 1, 2, 3, 4 이렇게 보는 독자도 의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했어요. 제가 음. 읽어보니까 다 읽고 알았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트랙 위에 또 다른 두 가지의 트랙이 있고 그게 이 각도로 보면 하나로 보이는 그렇게 해서 연재를 하신 겁니다. 사실 그 작가님의 후기에 그 말을 해요. 5번째 벽을 끝까지 관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만화는 비로소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든 결국 그 의미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그 의미에 한 축을 더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이것조차도 한 층의 레이어다. 그래서 네. 5번째 벽인 거예요. 4개의 이야기와 내가 보는 것까지. 아, 되게 씹덕 발언 생각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왜요? 하세요. 하세요. 해도 돼요? 네. 네, 여기니까 할 수 있어요. 그 킹누의 최근 앨범이 또 아니 근데 놀랍게도 진짜 관련이 있어요. 그 앨범이 Greatest Unknown이라는 앨범명이었거든요. 이게 위대한 무명이란 뜻인데 이거부터 봐. 킹누는 일본의 밴드입니다. 그래서 멤버가 4명인데요. 무대 구성이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멤버들이 양옆 사이드에 서요. 그리고 무대를 비워놓는데 이게 이 노래를 듣는 당신들의 자리다라는 의미를 비워놓고 그래서 별도 별 5개가 아니라 4개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무명, 그러니까 비록 나는 당신들 한 명 한 명을 모르지만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의 음악이 의미를 가지고 존재한다. 그럼 저작권 수익을 나눠. 그쵸. 듣는 순간에도 저작권 수익 같이 줘야죠. 적절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작품이 되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관측되어야만 의미를 가진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이비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로 가거든요. 여기 그냥 착한 거야. 뭐 그쵸? 근데 진짜 사이비로 가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주기 위해서 헌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작품이 읽혀야 만화지라는 저의 만화 철학이 있잖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리스너가 들어줘야 음악이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읽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도 되는데 네. 어느 쪽이 더 끌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 트랙을 정말 이 작품의 시간 순대로 따라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걸 보고 있는 밖에서 보고 있는 나의 시간 순으로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네. 결국에 합쳐보면 네.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맞아요. 네. 감상에는 그러니까 주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효과에는 효과가 맞죠? 효과가 맞죠. 효과예요? 효과가 맞죠. 효과예요. 아닌가? 효과예요. 효과예요. 효과? 네. 네.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장면이었던 것처럼 효과인데 사람들이 효과라고 발음해서 이제 효과도 인정하는 그런 걸걸요? 네. 아무튼 이게 1, 2, 3, 4 순으로 보면 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보는데 귀찮아요. 아, 그쵸. 아, 보고 뒤로 가서 이완 누르고 뒤로 가고. 아, 근데 이거는 네. 업로드된 순서대로 봐도 똑같아요. 왜요? 그냥 다음화 누르면 되죠. 다음화를 누른다 하더라도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아, 이거는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거 본인의 주장에 신뢰성을 깎는 아니 왜냐면 결국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을 할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라고 말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1회 독을 1회 독을 그냥 생각 없이 일단 한번 쭉 보세요. 이거 그때 공부 잘하는 방법인데 이해 안 돼도 일단 읽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작품은. 근데 이게 그렇게 읽는 게 네. 반복해서 작품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의도한 바가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관측되는 걸 바란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쭉 보고 나서 뭐야 하고 두 번째 1화를 딱 읽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르구나. 근데 저는 진짜 초반만 봤잖아요. 초반만 봐도 이거 뭔가 나중에 다시 보면 되게 의미심장할 것 같이 생긴 대사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게 단연간의 덕질로 여기 보자, 킁킁 낌새가 난다. 이 녀석.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리고 이 작품이 메타적이잖아요. 되게 메타적이잖아요. 그렇죠. 메타적.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 깔려 있는 어떤 유머 코드나 이런 것도 되게 메타적이에요. 전 사실 이 1화 이때만 봤을 때는 작가님 일본 만화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일본어 번역투 같은 대사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킁킁 이러고 이분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의도된 걸 수 있다. 제가 볼 때 의도된 겁니다. 오. 왜냐하면 쭉 읽어보면 네. 그때만 그렇게 말해요. 우와. 그때만. 그래서 이 현정이가 중간에 그 대사를 한번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캡처를 해놨어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지. 작가라는 족속들은 이라고 네. 모니터 밖에 나를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오. 이걸 그린 사람을 생각해봐요. 작가야. 아, 되게 블랙 메타 코미디죠. 그 약간 만화에 나오는 만화가가 만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조조처럼. 우리 거에 관심이 없구만.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조조에도 약간 그게 좀 있긴 되게 해서.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조조 근데- 사부에 나오는. 근데 물론 이 인용의 문제는 오타쿠를 위한 인용이기 때문에. 뭐 알아들으시는 분은 재밌겠죠. 사실 웹툰이스타를 다시 기획할 때 이 기믹이 원래 정원님한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틀렸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실 때 저는 1, 2, 3, 4 순으로 띄엄띄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어려운 작품이다. 아, 근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선 1, 2, 3, 4 순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쉬운 길이다. 네. 음. 해석을 왔다 갔다 안 하고 일직선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감상이 일직선이 아니라 해석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 해줘요. 오. 여기 정우님이 보신 방식은 네. 감상이 일직선, 해석은 막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이게 뭔 소리여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었다. 논리 배틀 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거기서 틀린 말은 없어서. 근데 다만 저는 여전히 업로드된 순서대로 읽으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네. 아까 처음에 쭉 읽었을 때 중간에 한 번쯤 제가 왜 스토리가 이렇게 되지 하고 별이 한번 반짝 뜬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캐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뿐이지 그걸 한번 보고 난 후에는 막힘없이 쭉 읽게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좀 더 쉬운 방식이라는 네. 말보다는 일단 한번 의도대로 따라가 봐라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세미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동안 네.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정호님과 제가 저는 이렇게 한번 봤잖아요. 1, 2, 3, 4 순으로. 정호님의 본 방식을 한번 더 볼 거예요. 저는 이제 2, 3, 4 이제 그 순서대로 화수 순서대로 이제 한번 봐야죠. 네. 다음 주도 녹음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걸로. 아니 우리 그냥 볼 거라고요. 님은 정하기나 하세요.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대화를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작품을 여러 번 봐야겠다라고 즉시 생각한 적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뽕차가지고 뽕차서 와 한 번 더 봐야지 하고 1화 튼 다음에 에이 하고 다시 접는 이게 되게 많은데 이 작품은 참았어요 그걸. 저도요. 저 이거 다 보고 나서 이거 그냥 순서대로 그냥 딱딱딱 보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강하게 왔는데 어쨌든 방송 때문에 라는 핑계를 가지고 참긴 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얘네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될 거거든.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 맞습니다. 분들은 이게 그 얘기구만 그렇지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안 본 분들한테는 되게 큰 실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왜냐면 큰 도전일 거예요. 헛소리를 50분 동안 듣고 있는 거야. 솔직히 처음에 이 작품을 추천하셨던 방송 그때는 제가 이제 여행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방송으로 들었을 때 그때는 유료화가 되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작품을 보려고 할 때 솔직히 중간에서 놓았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유료화가 되고 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장을 한번 해보자 하고 소장을 싹 다 구입하고 작품을 보다 보니까는 그 중간쯤에 한번 이 작품은 그냥 여러 번 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한번 얻는 순간 여러분들도 그 작품에 대한 재미를 확연하게 그리고 그 몰입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어떤 순간이었냐면 1화부터 10화까지 다 본 다음에 11화를 컸을 때 11화를 다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 1회독으로 끝나면 안 되는 작품이다. 맞아요.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화 보고 12화 넘어가서 11화와 12화 사이에 2화라는 갭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갭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뭔 사건이 있는지는 대충은 알아. 근데 이 의미들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은 욕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그때 이 순서대로 봐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참자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재민님이 추천해주신 그 방법으로 한번 다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가 본 방식은 좀 변태 같은 방식이죠. 아 근데 그거를 또 끌리게 만들어놨어요. 작품을 끝까지 보면 어찌됐든 그것도 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취향 되게 갈릴 만한 네. 작품이에요. 취향이 갈릴 만한 작품이고 이 작품 내에서도 현정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이브 웹툰 PD의 이제 현정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안 팔릴 작품이다. 재미는 있지만 안 팔릴 작품이다라는 그런 말을 본인 스스로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라서 여러분이 초반에 보다가 이게 뭔데 하고 넘길 수 있다는 거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정하셨나요? 네. 네. 오 좋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재밌을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11화를 보지 않고 딱 1화만 보았으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공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쉽지 않다. 그래서 재민님의 방법으로 보는 게 확실히 좀 더 그 약간 1화, 2화, 3화, 3화 보고 10화까지 본 다음에 11화를 봤을 때 충격이 확실히 있었겠다. 저는 도파민 역치가 높은 사람이니까 충격 이렇게 뒤통수를 팍 때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11화를 이미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우님의 방법대로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혹시 단간론파 3라는 애니메이션을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그 절망편이랑 희망편이라는 같은 시리즈가 동시에 방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 방영될 때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야. 희망편이라 절망편이라가 같은 시기에 방영하고 2화가 같은 시기에 방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축의 이야기인데 서로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실시간으로 할 때 보는 방식이고 완결이 났잖아요. 네.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 2, 3, 4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길게 말해야 되는 그런 거였나요? 와. 아.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연재 중에 따라가서 봤으면은 업로드된 순서대로 봤을 것 같은데 선택권이 있으니까 굳이 좀 일부러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방식으로 일부러 선택해서 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작가님 듣고 계신가요? 변태의 승리입니다. 아 근데 저는 만약에 세미님이 그렇게 보시고 나서 다 네. 보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이 재밌었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그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그대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두 분 얘기 들으면 무조건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맞아요. 확실한 거는 대여가 아니라 소장을 해야 된다. 어차피 짧으니까 얼마 안 하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네요. 지금 제가 전부 소장했거든요. 오. 51개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 그 깡이네. 환산하면 5,100원? 그 만화책 한 권 값이네. 그렇죠. 그렇죠. 아메리카노에다가 사 추가하면 한 그러네. 5,000원 우리 되죠. 커피 한 잔은 그렇게 쉽게 사 마시면서. 그죠. 그렇죠. 커피를 마시듯 저는 이제 쿠팡으로. 커피 한 잔보다 네. 가치 훨씬-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꾸준하게 우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커피는 한 번 마시면은 사라지지만 이 작품은 두고두고 소장할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작품 후기에 보면 네. 작가님이 고통받으신 게 맞아요. 그려져 있거든요. 그 후기까지 한번 보시고 첫 회독하실 때는 네. 후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첫 회독은 후기 보지 마시고 네. 두 번째 보신 다음에 후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작가님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컷으로 네. 그 표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호접접접 지몽이라면서 막 이렇게 설명했던 게 한 컷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우와. 그거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게 떠올랐었어요. 그게 있습니다. 역시 그림은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위대한 매체입니다, 만화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되게 어려운 만화였어요. 진짜 어렸어요. 저희한테도 큰 도전이고 들으신 분들한테도 큰 도전이었을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저 지금 한 절반쯤 사실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럴만해요. 이 작품 안 합팀. 보면. 팝팀의 픽짤. 이해했어? 이해 못함. 이해했어. 아 완벽히 이해했어. 그 짤처럼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들어서
이걸 들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셨으면 대충 뭔 말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단언할 수 있어. 그거 아니니까 그냥 작품 보세요. 이게 작품이 이렇게 꼬아져 있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을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니까요. 네, 되게 많고 이 작품에 스포일러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왜 자꾸 너무 이런 크잖아요, 단서가 그거. 붙는 건데. 아니 솔직히 작품 본 사람으로서는 저도 그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왜? 현정이었을까? 정현이었을까? 제이였을까? 제이는 또 누구일까? 하하하하. 이렇게 더 많은 정보로 가리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해를 했다는 착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면 이것의 반복일 것이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호님은 이 작품 어떠셨나요?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음. 어쨌든 저도 한번 포기를 했던 작품이었잖아요. 오. 근데 다 보고 나서 그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올 때의 시원함 뿐만 아니라 묘하게 남는 그 찝찝한 느낌을 동시에 받는 그런 진짜 복잡한 오미자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했어라고 생각하는 나와 아니야 이해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공존하고 있어. 그런 류의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다. 네. 그래서 아직 안 보시고 네. 리뷰만 참여하신 세미님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지금 이해했어? 응, 아니 하나도 이해 못했어. 약간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확실히 저는 이 작품에 흥미가 가고요. 아, 근데 사실 그 앞에 1화, 11화, 2화까지만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이상하고 궁금한 작품이다. 네이버 웹툰에서 이런 작품을?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작가님도 큰 도전이고 네이버 웹툰도 약간 이 녀석들 약간 참신한 신작 발굴한다는 게 말뿐만이 아니었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사실 네이버 웹툰이 계속해서 뭔가 막 단편 시리즈를 한다든지 뭔가 계속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네이버 최상위 작품들 욕을 먹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되게 다양성에 관련한 시도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 비둘기 이현서라는 작품이 아 그거 있는데요. 봤어요. 이게 무슨 작품인지 제목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시죠? 저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 약간 닭강정 같아요. 그리고 기생몽 문어스키 스퀘. 그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신작들이 조금 더 특히 그런 것 같긴 해요. 좀 네이버 웹툰이 좀 더 작정하고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신작으로 많이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굉장히 만화로서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 들은 걸로 판단했을 때 그런 작품인 것 같고 그래서 형식적인 실험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 실험이랄까? 이런 만화로서 형식에 대한 실험을 하는 작품도 흔치 않단 말이죠. 맞아요. 그것도 웹툰 플랫폼에서 유료 웹툰 플랫폼. 돈 주고 결제는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방금 세미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다양성에 대해서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화음 하나 정도 넣은 게 저였는데 근데 지금 네이버 웹툰의 리스트를 보면 이보다 다양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어떤 다양성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만화적 실험이라고 할까? 만화적 형태나 아니면 만화적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작품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진짜요. 그거 많이 늘어난 만약에 것 같아요.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난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거다. 근데 이거를 발견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뭔가 조금 많은- 홍보를 해줬어야 됐어요. 있는데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뭔가 그런 작품을 이렇게 쇽 골려놔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이거 저한테는 들어가면 대배너 팝업 있잖아요. 처음에 빵 하고 뜨는 거. 네네. 네. 그걸로 떴어요. 진짜요?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님이 평소에 보고 있는 것과 제가 평소에 보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아. 이렇게 개인화된 팝업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만화를 다양하게 보고 있다면 이런 게 나한테 추천될 수 있다. 라는 이거 시대로 너무- 가고 있는 것 같다. 독자한테 네가 그렇게 다양하게 안 봐서 네가 그런 것만 뜨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한계기도 해요. 음. 네. 유튜브에서 내가 안 볼 것 같은 영상이 추천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되게 가지고 버블 안에 있다는 가두죠.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차례가 온 거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만화 밖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리뷰해본 5번째 벽이었고요. 저희 다음 녹음할 때 세미님이 그 힘들게 한번 보시고 네. 제가 짧게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가져오시면 저희 또 그거 듣는 재미도 있겠는데요. 아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5,000원 내고 이게 몇 번을 즐길 거야. 아 근데 사골은 최대한 끓일 수 있을 때 끓여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저 웹툰 사골. 네, 좋습니다. 사골 한번 우려봤고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웹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